서울 한복판,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노량진 수산시장. 하지만 2001년 1월의 어느 새벽, 이곳은 평범한 시장이 아닌 공포와 충격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한 여성 상인이 정체불명의 범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범인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사건은 결국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큰 수산물 시장 중 하나입니다. 매일 새벽이면 전국 각지에서 잡혀온 해산물이 모이고 도매상과 소매상 그리고 수많은 손님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2001년 1월 역시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매서웠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그날 새벽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곧 끔찍한 비극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 상인이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동료 상인들의 기억 속 그녀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가장 먼저 가게 불을 켜고 손님이 없어도 가게 앞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다툼도 거의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소박했습니다. 장사를 마친 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는 평범한 행복, 가끔 고향에 내려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즐거움.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2001년 1월 20일 새벽 4시. 시장은 경매가 끝나고 한산해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가게 앞을 정리하다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몇몇 상인은 잠시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마 술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우는 거겠지. 하지만 잠시 뒤 한 상인이 가게 앞을 지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은 선명한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뒤였습니다. 범행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지갑에서 일부 현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공포와 고통이 스쳐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울부짖으며 현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히 장사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는 오열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은 더 이상 생계의 공간이 아닌 끔찍한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일부가 사라져 있었음. 몸에는 방어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음.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음. 주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음. 경찰은 강도 살인으로 추정했지만 너무나 치밀한 흔적 제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다, 작은 체구였다, 얼굴은 잘 못 봤다. 경찰은 새벽에 시장을 오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CCTV가 거의 없었던 것도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여성 상인 피살. 노량진 시장 새벽에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시장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어디가 안전한가? 여성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이 커졌고 상인들은 장사를 하면서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론은 경찰의 더딘 수사를 비판하며 초동 대응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을 넘어 사회적 공포로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은 노숙자, 일용직 인부, 주변 상인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특정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흉기조차 현장에서 사라졌고 피해자와 원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벽에 부딪혔고 사건은 풀 수 없는 퍼즐이 되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졌고 언론의 관심도 줄었습니다. 사건은 해마다 아직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는 짧은 기사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미제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건은 여전히 현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시장 입구를 서성이며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형제자매들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들을 때마다 희망과 절망을 오갔습니다. 제발 범인을 잡아달라. 왜 우리 딸이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다. 그들의 호소는 매번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상실감과 공포, 그리고 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가족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 당시 수사가 조금만 더 치밀했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회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히 다가섰는가?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공공장소의 안전망 강화, 초동 수사의 중요성, 피해자와 가족을 잊지 않는 사회적 책임. 범인은 사라졌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과학수사가 발전해 사건이 해결되기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까? 우리 사회는 정말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